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채널 운영 목적을 읽어볼게요. 저는 리딩을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장을 보는 관점이 도움이 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시장에서 놓치거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공부하는 것이 채널 운영 목적입니다. 이렇게 채널 운영 목적을 매번 이렇게 써서 이제 써놓고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거나 또는 뭐 맞췄네 못 맞췄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나 악의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글쓰기 권한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들이 계속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그 다음에 시황 차트, 리플, 달러 차트, BT 차트, 알트코인들, 테조스, 링크, TNT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Q&A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볼 때는 이제 장채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어제 하락을 좀 했죠. 하락을 해서 지금 이제 오늘도 마이너스 이제 1.13% 하락해서 7,2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야간에는 이 7,000달러를 깨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 나와서 현재 이제 7,200달러 있는데 먼저 이제 비트맥스를 보면 롱 물량이 이렇게 청산이 됐습니다. 5,890만 달러니까요. 원화로 하면 약 한 700억 정도 700억 원에 해당하는 롱 물량이 또 한 번 청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보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월봉 차트를 볼게요. 먼저 큰 그림에서 이 월봉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이제 리플님이 의견 주셨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이 파란색 10월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 20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10월 이동평균선이 20월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10월 이동평균선이 20월 이동평균선이 빨간색 20월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고 일단 지금 10월 파란색 10월 이동평균선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깨고 내려왔죠. 10월 이동평균선 위치가 지금 이제 7,800달러인데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보시면 제가 이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장 중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고 이 10월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월 이동평균선을 깰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복 마감이 월봉 마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이제 20월 이 빨간색 20월 이동평균선은 지지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제 터치한 부분이 이 빨간색 20월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싼 영역에 있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뭐 2012년도 뭐 11년도 말부터 지금 현재 2019년도까지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충분히 저는 이제 높은 차트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채널 바닥에 현재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보시면 올해 2월달, 3월달 이때보다는 뭐 2배 가량 올라와 있는 가격대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가격이 오히려 작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이때보다도 더 싼 가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시면 채널 위치상 지금 12월 우리가 저점 찍었던 이 자리는 보시면 이 채널 바닥에서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살짝 떨어져 있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양봉 만들 때 이때 채널 바닥을 터치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채널 바닥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2018년도 12월 달 저점 찍었던 비트코인 그 저점 찍었던 3,200달러 찍었었나요? 저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 저점 찍었던 그 가격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위치상으로는 싼 가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도 매수 관점이고 알트코인도 매수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률을 봤을 때 비트코인도 물론 올라가고 알트코인들도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상승률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먼저 이번 장은 알트코인이 주도하는 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 먼저 수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채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채널 4분의 1 4분의 1 라인까지 올라오든지 21,000달러입니다. 아니면 채널 4분의 1 라인을 넘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지난번에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서 한 42,00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비트코인으로 다시 교체를 하겠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이제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위치는 비트코인도 굉장히 싼 위치고 알트코인들도 싼 위치다.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몇 가지 알트코인들 중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고 장기 평선까지 돌파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지금 이제 월봉은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주봉을 잠깐 볼게요. 주봉 보시면 박필부님이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 해주셨던 게 50주 이평선과 이제 100주 이평선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120주인데요. 이걸 잠깐 고쳐볼게요. 이 120주 이평선을 100주로 고쳐보겠습니다. 지금 박필부님이 지난번에 이제 의견 주셨던 50주, 100주, 그리고 리플님이 의견 주셨던 10월 이동평균선, 20월 이동평균선, 20월이 어떻게 보면 거의 100주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100주면 2년이고요. 20월이면 2년이 조금 안 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50주, 100주나 또는 10월 이동평균선, 20월 이동평균선, 이 골든 크로스를 기준으로 상승장이다. 아니면 데드 크로스를 기준으로 하락장이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건 두 가지 관점 다 저는 이제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단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던 건 뭐였냐면, 이 초록색 50주 이동 평균선과 이 검정색 120주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을 때가 상승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던 때다 라고 이제 의견 주셨고,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2016년도 5월에 이렇게 50주가 120주를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이 120주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때도 상승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위치는 어떠냐? 현재 위치에서 이제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렇게 이제 50주는 올라오고 있고요. 100주 이동평균선은 약간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쯤 되면 50주와 이제 100주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 거라고 보고, 이번 주 이제 주봉 마감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얼마만큼 이제 싼 위치에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4시간 봉 이렇게 단기적인 차트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 비트 스탬프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추세선을 제가 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이 6월 27일 이 고점 있는 이 추세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흘러내려서 안쪽으로 이제 꺾여 있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원화 차트는 약간 다릅니다. 원화 차트는 제가 약간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원화 차트에서 현재 위치가 어떤 그림일까,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하락세경, 이때 보시면요. 이때 이제 10월 달부터 이 10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락세기, 4시간 봉에서 하락세기 만들다가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해주고, 돌파한 다음에 이제 깊게 누르죠. 깊게 눌러서 이 하락세기 거의 하단부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모습이 좀 6월 달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봤을 때 이와 같은 이제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원화 차트를 잠깐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요. 6월 고점 찍고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하락세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원화 차트에서 볼 수 있고, 지금 이 하락세기에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해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봤었냐면, 일단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큰 2파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왜냐면 이제 이 추세가 돌파가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3파가 시작됐다.
그래서 큰 3파에 1파가 이제 진행 중에 1파, 2파 조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원화 차트도 마찬가지고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큰 1파 상승 그리고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이 아니라 2파 조정이 현재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2파 조정이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 이 860만원까지 조정받았던 이 10월 24일 이 저점 찍었던 이때까지 5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큰 3파에 이제 1파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5파가 이렇게 5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박필부님이 이 의견을 주셨는데 1파, 2파, 3파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3파고요. 4파, 5파 조정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5파 확인하고 돌아나간 모습은 이제 보이진 않지만 일단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으로 턴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5파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이제 3파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3파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님하고 되랑이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박빌부님이 이렇게 상승 5파 그 다음에 조정 ABC파 상승 5파 조정 ABC파 상승 5파 조정 ABC파로 비트코인 전체 그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13,900달러까지 올라오고 이번에 조정받았던 이 7,000달러 깨고 조정받았던 게 결국에 뭐냐면 이게 A 2017년 말 고점 찍고 A파 2018년 말까지요. A파 조정 그 다음에 B파 상승 이게 이제 13,900달러까지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 C파 조정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주봉 차트잖아요. 주봉이고 50주와 1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 50주와 100주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 만나는 이 지점까지 이 C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와 같이 1, 2, 3, 4, 5파가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1, 2, 3, 4, 5파는 2016년도, 17년도 상승장 이 모습처럼 이렇게 좀 완만하게 각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2012년도, 13년도처럼 이렇게 좀 더 가파른 각도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각도로 진행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이제 좀 이와 같은 형태로 현재 이제 경제 상황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좀 더 각도가 가파른 2012년도 13년도와 같은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현재 위치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로 봤었는데 이 ABC가 끝난 2012년도 이 자리로 현재 위치를 보고 그 이후에 흐름은 이제 이와 같이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박필부님 의견 주셨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큰 1파, 2파 조정 2파 조정이 지난번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비트코인 차트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아까 이제 이 단기적인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비트코인 달러 차트 설명드렸던 그 부분처럼요. 지금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깊게 눌러줬던 것처럼 큰 그림에서 이 하락세기에서 이렇게 깊게 눌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아까 4시간 봉에서 4시간 봉에서 이제 이 그림이 지금 4시간 봉 이제 이 그림이 확대돼서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돼서 나온 거다.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진짜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원화로 얘기하면 한 뭐 8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아직 하락을 마무리 안 했다라고 하면 깨고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때처럼요. 이때 보시면 이때 이렇게 하락세경 하단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옆으로 눕다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아래까지 눌러주고 여기서 옆으로 좀 눕다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도 비트코인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도 이제 조정을 받긴 했는데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다. 보시면 일단 그 시총 차트는 이 추세선은 깨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이 고점과 이때 고점 있는 추세 라인은 깨고 내려와서 대신 이때 보시면 첫 번째 추세선 그린 이 고점과 첫 번째 고점
있는 이 추세선을 그린 이 자리는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360일 이동평균선, 이 36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는데, 이 360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이제 걸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트 시총 볼게요. 알트 시총 이제 594억 달러까지 지금 빠져 있는데, 알트코인 시총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시총 차트보다는 알트코인이 그나마 낫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모습도 알트코인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세기 돌파하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기에서 이 아래까지 다시 눌러준 거죠. 이 아래까지 눌러줬는데, 지금 알트 시총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기 상단 추세선에서 지금 눌러주고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알트 시총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전체 시총 차트보다는 좀 더 이제 나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 지금 68.6인데, 일단 뭐 크게 지금 68.3하고 이 68.6, 이 박스에 약간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내시한봉 차트,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일단 20일 이평선은 돌파가 됐네요. 돌파됐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다시 이제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다시 이제 올라와서 뭐 120일 이평선까지 붙여줄 거냐. 저는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붙이지 않고 좀 빠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빠질 것을 예상을 하는 이유를 그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역배열이 되어 있다. 완전히 이제 10일, 20일, 50일, 120일 역배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일단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이 68.3을 깨고 내려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저는 지금 위치가, 제가 이제 2017년도 우리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도 3월과 특히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비교하고 있는 위치가 2017년도 3월 차트와 같이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리와 이제 가장 이제 흡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 이 코인 트레이더 여기 사이트에 있는 이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현재 위치가 이제 어디냐는 거죠. 현재 위치가 지금 이렇게 쌍바닥 짝꿍댕이 이제 찍고 오른쪽 엉덩이 높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 저항 라인 돌파하고 지금 눌러줬습니다. 눌러준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이 자리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그림하고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물론 똑같진 않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봅니다.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 그림을 확대시킨 게 이제 이 그림이라는 거죠. 이 차트가 보시면 이제 2017년도 그 2016년도부터죠. 2016년도에 이렇게 이 돌파했던 이 저항 라인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저항 맞고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 올라왔다가요. 그 다음에 바닥까지 지금 제가 지지 라인 그린 이 라인까지 수평선까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반등하고, 이때는 보시면 2016년도에는 다시 이 지지 라인까지 수평선까지 눌러줘요. 눌러주고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깨고 내려옵니다. 깨고 내려와서 짝꿍댕이 만들어주고 급등했죠. 이제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금 이 수평선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이 라인에서 이렇게 저항 맞고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고 이때는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줬는데, 이번에는 2018년도에는 이 자리까지 눌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또 짝꿍댕이 만들고 지금 넘어가서 살짝 눌러준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위치가 어디냐? 지금 이제 이 위치를 여기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때는 돌파하기 직전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확대해서 볼까요? 이때는 돌파하기 직전에 이렇게 이 지금 수평선 따라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지금 보시면요. 이 추세, 이때 지지받고 반등했던 이 추세선에서 일단 보시면 돌파를 하고 한번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하고 눌러주고 있는, 물론 이제 이 라인을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박스 68.3에서 68.6 박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알트 도미넌스도 이 박스에 갇혀 있는데, 결국에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거냐, 결국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되면, 이 34.2가 돌파가 되면 이와 같이 급등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이 그림이 확대가 돼서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때 만들었던 차트 모습보다 더 큰 모습으로, 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만약에 이때 차트 모습보다 더 큰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비트 도미넌스에서 우 하향하는 채널 하단부를 깨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또다시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물론 이제 주봉 차트에서 지난번에 이동국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 주봉에서 50주 이평선, 이 120주 이평선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쭉 빠지기보다는 이런 라인에서 한 번씩 반등은 줄 겁니다. 반등은 줄 건데,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단 채널 하단부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이때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저항 맞고 눌러주고 또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돌파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지지를 받긴 하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장기 주봉 이평선들을 돌파시켰던 것처럼 상승할 때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뚫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조스 차트를 먼저 볼게요. 테조스 BTC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이렇게 120일 이평선 안착하고 200일, 360일 이평선 하루에 올라와서 안착한 이후에 200일까지 한번 눌러주고 360일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삼각수렴 하락 추세 돌파하고, 제가 추세선 그리진 않았지만 하락 추세 돌파하고 옆으로 누우면서 삼각수렴하고 아래로 떨궈서 이렇게 트랩 만들어주고 짝꿍댕이 찍고 급등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는 이제 순서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다 진행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 거고, 지금 이제 시총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가 알트코인 도미넌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 주봉 차트에서, BTC 주봉 차트에서 20주 평선에 안착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영향을 덜 주는 이런 약간 중형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이제 알트장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세력의 의도는 뭐냐? 결국에 개인들이 이게 상승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게 저는 이제 세력의 의도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 세력의 의도대로 잘 먹히고 있고, 아마 세력들은 지금 막 우왕좌왕하는 개미들 보면서 어떻게 보면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력의 의도대로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대로 저는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끝날 때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럼 이제 테조스 차트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으로 링크 차트 볼게요. 링크도 보시면 장기 평선 다 돌파해서 120, 200, 3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정배열 만들고, 20일과 50일이 다 이렇게 골든크로스 만들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과 50일이 이격이 이제 벌어지고, 그 이격 벌어진 것만 지금 좁혀준 거예요. 좁혀졌고, 다시 한번 이제 50일 지지받고 저는 이제 상승해서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제 지금 이번에 이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장기평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상승이 링크 차트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50일 이평선 지지받고 이격 좁힌 후에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그 링크 차트도 마찬가지로 완전 정배열 만들어져 있는 차트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티에리온 차트인데, 이 티에리온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 완전히 이제 정별되어 있고 장기 이평선 다 돌파시키고 20일과 50일 이렇게 쭉 상승해주고 이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만 좁혀주고 눌러준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 그림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은 별 재미가 없다. 내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은 하나도 상승 안 한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투자한 종목이 이 시장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스캠, 개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발도 해 나가고 있고 생태계도 계속해서 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가 됐을 때는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TLE온도 이와 같이 좋은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이 차트를 설명드린다고 해서 이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면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충분히 올라와서, 목표가가 왔을 때 그때 매도해서, 다시 다른, 내가 이제 눈여겨봤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 그 부분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TLE온까지 설명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를 이제 볼게요. 리플 BTC 차트인데, 리플 BTC 차트는 121일 평선은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으로 전 좋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충분히 내려왔어요, 지금. 200일 이평선이 충분히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200일 이평선이 4,000사토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3,400사토시까지 200일 이평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와 같이 이때 장대 음봉 나왔던 것과 반대로 장대 항목 만들어주면 바로 이제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고 저는 이제 이 리플 차트가 테조스 차트처럼 진행될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테조스 차트 이렇게 장기 이평선 121일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한 번에 장기 이평선 그 위에 있는 장기 이평선에 넘어가서 안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상승해서 상승 진행됐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리플도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결국에 이 200일 이평선 안착하는 제가 이제 상승 조건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BTC 마켓 200일 이평선 안착 그리고 달러 마켓 잠깐만 일봉 차트에서 그 200일 이평선과 이 360일 이평선 이 자리에 안착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120초선 위에 안착 그래서 한 600원 정도. 그리고 BTC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60 이동평균선, 360일 이동평균선인 이 보라색 5,500사토시에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원화 차트에서 이제 보면 리플 원화 차트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날짜가 지금 지난번에 뭐 이 24일, 23일 날짜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송기봉님도 이야기해 주셨고 지난번에 뭐 박빌브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시면 이 9월 24일 그리고 10월 24일 그리고 11월 24일이 되면 이렇게 똑같이 이 데칼코만 형태로 접었을 때 딱 그림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오른쪽 이걸 그 역회된 숄더를 약간 변형시켰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머리가 되겠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날짜로도 이제 11월 24일 거의 다 이제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면 지금 위치가 일목에서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24일 보시면요, 이 음운과 양운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24일, 23일. 그래서 이 음운 양운 교차되는 지점이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이와 같이 오른쪽 팔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왼쪽 팔 만들었던 높이만큼 상승해주면 이 장기 이평선에 약간 걸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장기 이평선 이 380원, 90원 자리까지만 올라오게 되면 아까 이제 BTC 차트 200일 이평선 안착 그리고 달러 차트, 원화 차트 이 장기 이평선 36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면서 아까 이제 테조스 차트 이 121일 이평 안착하고 한 번에 하루에 이렇게 크게 상승해줬던 이와 같은 형태로 리플도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장치님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빼먹어서 그 부분 보고 투자 방법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채님이 어제 이제 의견 주셨던 건 뭐였냐면, 이 초록색, 지금 추세선, 따라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일단 이 라인은 어제 깨졌죠. 깨져서, 지금 오늘 이제 의견 주신 건 뭐였냐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한 올해 이제 2월달, 3월달 이 저점 있는 추세선, 이게 이제 채널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채널 바닥을 살짝 이탈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보이긴 하는데,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크게 이제 상관없다라고 봐요. 뭐냐면 워낙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장기 채널을 그리게 되면 사실 각도를 살짝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바닥을 깬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걸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지금 이 장채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 채널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장치님 의견 주신 거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으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리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은 뭐 장기 투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포트폴리오를 짜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면서 채널 바닥에 싼 영역에 있는 코인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종목을 포트폴리오 70% 정도로 담고, 나머지 30%는 시총 1위부터 30위까지 그 종목들 중에서 한 10개 종목들을 한 3% 정도 비중으로 해서 담으시고요. 공부를 내가 하고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트이더 리플은 일정 부분 채워서 가져가는데, 이 비트이더 리플을 교체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올해 한 6월달부터 비트코인 올라오면서 5월달, 6월달 비트코인 올라올 때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리플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제 최소 홀딩 물량을 남겨놓고 이더리움도 매도를 해서 리플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리플이, 비트이더 리플 이 세 종목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좀 싼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BTC 차트 리플 보면요, 이렇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면 지금 싼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닥 찍고 올라와서 현재 이제 20주평선에 안착해서 다시 이제 상승해 나가려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위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대비해서 리플이 싸다라는 거 이제 한눈으로 볼 수 있죠. 이더리움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XRP, 이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채널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BTC 차트랑 똑같이 20주 이평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20주 이평선 안착 돌파했다가 깊게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제 20주 이평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들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이 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 이제 상승장, 제가 이제 상승장에 와서 알트코인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순간적으로라도 리플 차트가, 이 리플 이더, XRP 이더 차트가 여기서 채널 뭐 상단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는 갖고 있던 XRP를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할 거고, 이 BTC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 2만 사토시, 전 고점이었던 2만 사토시부터 저는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해서 이 XRP를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70% 전체 100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그 비중에서 70% 비트이더 리플을 이와 같은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그 뭐 10개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개 되는 알트코인들도 만약에 제가 이제 링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링크 봤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오게 되면 일정 부분 분할로 계속 팔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할로 팔아서 이익 실현을 합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 이거를 뭐 그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또는 뭐 리플이 싸다라고 하면 리플로 교체해서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 것들, 그리고 홀딩할 물량들은 홀딩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링크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제 교체한 물량도 있고, 또 다시 홀딩한 물량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교체했다가 링크 매도했다가 링크가 조정 많이 받으면 다시 만약에 비트랑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매도해서 다시 링크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제가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건, 그러니까 채널 상단, 링크 같은 경우는 이게 채널 상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채널 상단이었고, 채널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채널 상단 여기서도 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 올라왔을 때 추가적으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 것들은 매도를 해서 다시 비트코인과 교체 매매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다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 투자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면서, 제가 봤을 때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한 건 매도 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코인으로 교체. 그리고 만약에 그 암호화폐가 전체가 다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도 채널 상단,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채널 상단에 왔을 때는, 그때는 다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홀딩 물량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현금화해서 그때는 이제 현금화 전략을 이제 취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투자 방법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너는 왜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이제 투자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이라고 하면 결국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내가 이제 그 투자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느냐, 그 방법을,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수익률도 좋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수익률도 좋고, 투자하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도 덜 받는, 제가 제 입장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는 방법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좀 이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짜장면이 좋고, 어떤 사람은 짬뽕이 좋고, 어떤 사람은 공포 영화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가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드라마 스타일의 영화가 좋은 거고. 그래서 각자 취향이 다 다른 거다. 나는 굉장히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와서 내 친구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친구는 그 영화가 정말 재미없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에는 안 맞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영화는 다음에 나올 그 영화도 이제 보면 안 되겠죠. 스타일이 안 맞는 영화니까. 그리고 저도 추천을 안 해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저와 같은 스타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게 나도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끼리 투자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이 평가액 줄어드는 걸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투자를 하실 때 제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확신이고 한 가지는 자금 관리예요.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다른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이 시장에, 내가 투자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금 관리. 아무리 내가 그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관리가 안 되면 성공을 못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건 무조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XRP라고 하면, XRP가 뭐 2020년, 2021년이 됐을 때는 무조건 성공해서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이제 욕심이 과해서 내가 자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비까지 다 땡겨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자금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레버리지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금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이 시장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어도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자금 관리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금 관리가 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성공적인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